2학기 대학원 강의 일부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커먼 모드 피드백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fully differential amp를 간단히 살펴보면 fully differential amp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일단 아웃풋 시그널 스윙이 싱글 랜디드보다 2배가 되죠. 그죠? 싱글 랜디드 앰플리파이어의 2배가 스윙이 되기 때문에 서플라이 볼테이지의 낮아지는 추세에서 시그널 스윙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이내믹 레인지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SNL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의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얘는 싱글 랜드 디퍼런셜 투 싱글 랜드 컨버터가 가지고 있는 미러폴이라든가 미러폴의 2배가 해당되는 G로가 왔기 때문에 폴 제로 WC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스피드가 디퍼런셜 투 싱글 컨버전 앰플리파이어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또 이게 디바이스가 완전히 매칭이 됐다고 가정하면 디퍼런셜이기 때문에 이분 하모닉은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아드 하모닉만 나오죠. 아드 하모닉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먼 모드 신호가 커먼 모드가 변해서 디퍼런셜 출력이 나오면 안 되죠. 자, 그거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라는 CMRR을 정의를 하는데 우리 앰프는 디퍼런셜 인풋에 대해서 디퍼런셜 아웃풋을 얻기를 원합니다. 커먼 모드 변화에 대해서는 출력 디퍼런셜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야. 그런데 fully differential인 디바이스가 매칭이 잘 되면 커먼 모드 인풋이 변해더라도 출력에 디퍼런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적게 나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또한 파워 서플라이의 노이즈가 변해서 출력에 가면 안 되죠.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 파워 서플라이 리젝션 레이쇼 PSR를 정의를 하는데 PSR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디퍼런셜 인풋이 디퍼런셜 아웃풋을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볼테이지 게인이라고 정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례에 따라서 서플라이 볼테이지의 노이즈가 커플링 노이즈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노이즈가 될 수 있는데 그 노이즈가 출력 디퍼런셜로 가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이 두 개의 비를 PSR이고요. 이 앞에 거는 우리가 원하는 볼테이지 게인이고 뒷 거는 파워 서플라이 리젝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디퍼런셜을 쓰면 싱글랜드로 쓴 것보다 이제 더 우월합니다. 근데 디퍼런셜을 좀 이제 정의를 해보면 디퍼런셜 출력은 그죠? 출력의 포지티브 파트죠. 네거티브 파트입니다. 출력은 디퍼런셜 신호와 커먼 모드 신호로 구성됩니다. 그죠? 두 개의 출력 디퍼런셜 신호와 커먼 모드로 구성했는데 이렇게 커먼 모드 신호가 있고 디퍼런셜 신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쪽도 디퍼런셜 신호와 커먼 모드가 있는데 네거티브는 풀리 디퍼런셜이기 때문에 이제 그 포지티브 쪽과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 네거티브 빼기 출력 포지티브 쪽 출력을 빼는 거죠. 이거하고 커먼 모드는 같죠. 자, 이게 fully differential을 이제 의미적으로 표현한 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출력에 differential 출력이 있고 common mode 출력이 있을 텐데 얘들의 영향은 input differential과 input common mode에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을 정의를 해보면 디퍼런셜 인풋이 들어가서 디퍼런셜 아웃풋이 나오는 거 우리가 볼테이지 게인이라고 하는 거죠. 요겁니다. 그죠? 근데 디바이스가 미스매치나 혹은 커런 소스의 이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유한하면 이제 커먼 모드가 변하더라도 인풋 커먼 모드가 변하더라도 출력에서 디퍼런셜 신호가 나옵니다. 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죠. 디바이스 미스매치와 이 커런 소스 같은 거에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먼 모드 디퍼런셜 인풋이
변해서 커먼 모드 변하는 거 뭐 그냥 DC가 동일하게 변하면 DC가 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커먼 모드가 변해서 출력 커먼 모드가 변하는 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DC의 움직임이 있어서 너무 크면 시그널 스윙에 제한을 주지만 그게 시그널 스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디퍼런셜 인풋에서 디퍼런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커먼 모드가 움직여서 디퍼런셜 출력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이제 OP-amp 같이 혹은 OTA와 같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었을 때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OTA 혹은 OP-amp의 입력이 게이트 쪽이죠. 그 DC는 전류가 안 올라갑니다.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었으면 즉 아웃풋에 네거티브를 센싱해서 인풋에 포지티브로 보내고 아웃풋에 포지티브 쪽을 센싱을 해서 그 결과를 인풋에 데모김을 해주는 거.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이죠. 그죠? 자, 그거에 이 각각의 인풋 로드에서 흘러 들어가는 것과 흘러나가는 전류는 합이 제로죠. 왜? 게이트 쪽으로 전류가 안 흘러가니까. 그게 포지티브 쪽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앰프의 포지티브를 V 플러스 그 인버팅 단자를 V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버팅 단자에서 보면 이렇게 K쉘이 성립합니다. 얘를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여기에서 1번에서 2번을 빼면 이렇게 정의를 되죠.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앰프 게인이 크면 요 V 플러스와 V 마이너스는 거의 제로가 되죠. 그죠? 거의 제로가 됩니다. V가 이 앰프 게인이 크면 이런 거를 버추얼 숏 혹은 버추얼 그라운드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게 거의 제로가 되고요. 그죠? 이것도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퍼런셜 아웃풋은 디퍼런셜 인풋으로 정의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커먼 모드는 잘 이제 정의가 돼서 디퍼런셜 아웃풋이 디퍼런셜 인풋으로 정의가 잘 됩니다. 반면에 이제 커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신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난 인버팅 단에서 이 노드에서의 K쉘, 그 다음에 이 인버팅 노드에서의 K쉘을 적용하면 요 1번과 2번이 이제 앞에와 똑같습니다. 그거를 도하면 커먼 모드를 얻으시는데 요 신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A가 크면 요 두 양단의 인버팅과 난 인버팅 간의 전압이 시그널 크기가 거의 제로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버추얼 그라운드 혹은 버추얼 숏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숏이 아닌데 가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신호가 제로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 포지티브는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디파인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안 되니까 커먼 모드 아웃풋은 요 커먼 모드 이게 두 개 이게 정의가 안 되니까 이 신호는 요게 정의가 안 되니까 이 신호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즉 출력 신호는 이 인풋 V 플러스의 인버팅 단자의 신호와 난 인버팅 단자의 합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출력의 이 합 네거티브 쪽과 포지티브의 합 이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자, 커먼 모드 출력 커먼 모드 전압은 이거죠. 얘가 이게 커먼 모드의 출력 커먼 모드입니다. 얘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정의를 해주는 게 커먼 모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fully differential amplifier인데 노드가 저항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출력을 샘플링해서 입력으로 100% 데모김하면 이런 유닛 버퍼 앰플리파이어가 되죠. 그죠? 자, 얘는 우리가 M1, M2 즉 디바이스가 밸런스 매칭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테일 커런트의 절반이 M 안에 흐르고 또 다른 절반이 M2의 드레인 소스 안에 흐릅니다. 그러니까는 V아웃의 DC 전압은 포지티브든 여기가 포지티브, 네가티브면 여기가 포지티브가 되고 네가티브가 되겠죠. 그죠? 포지티브 노드든 네가티브 노드든 DC가 정확히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VDD-RDS의 드롭. 흐르는 전류가 테일 커런트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얘를 내가 피드백 시키더라도 네가티브 피드백 시키더라도 정확히 정의가 되시죠. 자, 반면에 이제 로드가 이제 액티브 로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요 M3, M4로 액티브 로드로 연결되어 있어서 X와 Y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회로를 이제 이 테일 커런트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이 잘 되면 요 테일 커런트에 ISS가 흐르겠죠. 그죠? 밸런스를 유지하면 2분의 ISS가 흐를 겁니다. 자, 그런데 테일 커런트는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 M3, M4가 2분의 1 ISS를 보다 더 흐르거나 낮게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예를 들면 IS가 100 마이크로 흘렸고 여기에 그러면 50 마이크로 흐르겠지요. 여기도 50 마이크로 흐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M3, M4는 예를 들어서 40 마이크를 디바이스 매치 매칭이나 설계가 잘못돼서 40 마이크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 이 패스에서는 KCL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 50 마이크로가 40 마이크로로 가져갈 수밖에 없죠. 50 마이크로 설계 있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할 수 있는 건 요 M1과 ISD의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점의 DC 전압이 밑이 쪽으로 드리프트합니다. 낮은 쪽으로 드리프트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M3, M4가 밑에 테일 커런트가 요구하는 것보다 전류가 클 경우 여기를 60 마이크로 흐른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서는 50 마이크로를 두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60 마이크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KCL이 성립하니까 이게 60 마이크를 못 누르고 50 마이크로가 흘러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 M4, M3의 VDS 값이 낮아져야죠. 그래서 노드 X나 Y의 전압이 위쪽으로 드리프트합니다. 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하면 이제 두 개의 M3, M4의 전류와 이 테일 커런트의 이 전류가 이제 언밸런스가 되면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으면 요 XY의 DC 전압이 위로 가거나 혹은 밑으로 가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갈 경우는 M3, M4가 리니어에 들어갈 수 있고 트라이오드 리전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일 경우는 XY가 이제 밑으로 흐를 때는 M1, M2 그 다음에 테일 커런트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가 트라이오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 리지스턴스 뚝 떨어지고 또 GM도 떨어져서 이제 게인이 뚝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면 XY를 센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M3, 그럼 테일 커런트의 커런트를 이제 밸런싱을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간단하게 이제 싱글 스테이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위쪽이 액티브로 된 M2, PMOS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인풋이 들어가는 걸 MMOS로 들어갔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의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과 이제 D불, 쇼트 채널일 때는 D불을 표현해 주는 게 Rout이에요. 즉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이죠. 그죠? 어떤 현상을 모델링 하냐면 이렇게 여기 표현한 것처럼 VDS라고 가정하면 이 IDS가 VDS 크기에 따라 전류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MMOS고 여기 빨간 거 쪽이 PMOS입니다. 그죠? 여기가 VDS예요. 여기가 IDS입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여기가 M1과 M2의 전류가 밸런스를 딱 유지하면, 그죠? 이렇게 빼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 커먼 모드 출력, 커먼 모드를 딱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했는데 실제로 만들어 놨더니 여기는 50 마이크로 주고 있는데 여기는 40 마이크로 분이 못 가져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요 위 PMOS가 40 마이크로로 변해야 K실이 성립하죠. 그러면 PMOS의 요 드레인 소스가 는 사람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죠? 왜? PMOS죠? 이제 여기 흘러든 놈이 전류가 여기 흐르는 놈이 40 마이크로뿐이 안 가네요. 그럼 여기로 가잖아요. 그럼 PMOS의 드레인 소스 간 전압이 줄기 때문에 요 커먼 모드 전압이 위쪽으로 처박히는 거죠. 즉 위쪽으로 드리프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하면 M2가 이제 트라이얼 리전으로 들어가서 아웃풋 임피던스가 뚝 떨어질 거고 커런 소스로 동작을 하지 못하지요. 그죠? 반대의 경우에 반대의 경우는 M1이 이제 트라이얼전으로 빠집니다.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출력 임피던스가 클 때 위 그 커런 위에 액티브 로드 커런트와 밑에 어, 엠모스의 커런트가 언밸런스가 되면 이제 아웃풋 DC 전압은 위로 드리프트 하거나 밑으로 드리프트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모델형 표현하면 그죠? 여기 흐르는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 게 I PMOS하고 I DS M모스가 되겠죠. 이게 M모스인데 P로 썼네요. 타이포네요. 예, M모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게 아웃풋 임피던스가 크면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여기가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컴 모드를 센싱을 해서 그 컴 모드를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갖다 놓는 작업을 하는 게 커먼 모드 퓨드액이 되겠습니다. 자, 커먼 모드가 드리프트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커먼 모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커먼 모드가 0.5 VDD 이렇게 있으면 그 0.5 VDD로 중심에서 시그널 이렇게 스윙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컴 모드가 위로 가면 위로 더 시프트하면 밑에는 스윙을 충분하지 위는 클리핑이 될 겁니다. 클리핑이 되겠죠? 음. 반대로 커 모드 전에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스윙이 제한을 받게 되죠. 클리핑이 됩니다. 그럼 디토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커 모드를 우리가 원하는 점에 갖다 놓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커 모드 비대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아웃풋을 센싱을 해야 되죠. 그죠? 아웃풋에 커 모드 전압을 센싱을 합니다. 자, 그거를 그 센싱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커모드 전압하고 비교를 합니다. 레퍼런스하고 비교를 하죠.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그 에러를 난 걸 가지고 어떻게 내? 에러가 났다는 건 뭐예요? 위에 커런트와 밑에 커런트가 언밸런스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닫게 된 것보다. 그러면 전류를 위 거를 조절하든가 밑에 거를 조절하지. 뭘 가지고요? 커모드 센싱한 것과 우리가 커모드를 타겟하는 레퍼런스와의 그 차이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하는 거나요? 커먼 모드 커런트를 줄이는 거죠. 여기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커모드 커런트를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야. 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커모드 전압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파이널리 어떻게 하냐면 아웃풋의 커모드 전압을 원하는 타겟에 갖다 놓는 게 커모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대를 간단하게 어, 우리 싱글 스테이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죠. 우리가 컴 모드 타켓이 여기 딱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분의 VDD라고 가정하죠. 이렇게 타켓이에요. 내가 여기 컴 모드 갖다 놓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 컴 모드 전압이 2분의 VDD보다 올라갔다고 가정하죠. 왜 올라갔을까요? 올라간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50 마이크로 엠모스 M1이 요청인데 이게 40 마이크로니 60 마이크로 준다고 해요. 그죠? 예를 들면 더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60 마이크로 밑에도 50 마이크로 못 가져가니까 이게 50 마이크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커모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컴모드가 위로 올라간 걸 디텍트를 하지요. 그러면 이게 컴퍼레이터, 오페암프나 컴퍼레이터 비교를 하면 요 전압이 이 레퍼런스보다 높아진 거죠. 2분의 VD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 아,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소스는 VD에 묶여 있고 게이트 전압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VGS가 줄지요. VGS면 MT의 전류가 60이 아니고 이제 줄게 됩니다. 5D까지요. 밑에가 요구하는 50마이크로까지요. 그때 50마이크로 딱 결정되면 이 아웃풋의 컴모드 전압이 우리가 닿게 되는 요 2분의 VDD로 딱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거의 제로니까 버추얼 그라운드로 거의 제로니까 요 출력 아웃풋 컴모드 전압이 우리가 원하는 타겟 레퍼런스로 갑니다. 반대로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아까 여기처럼 여기가 60마이크로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설계했더니 50마이크로뿐이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얘를 60으로 증가시키면 되죠. 이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는 아무 조치 없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전압이 올라갑니다. 위로. 그러면 걔 비교해서 전압이 올라갔으면 이게 플러스죠. 이게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게이트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럼 VGS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50마이크로 60마이크로 맞추겠죠. 그래서 위아래 커런트를 밸런싱 유지하는 그 지점에서 딱 스탑하겠네요. 그죠? 그 스탑하면 이 아웃풋의 커먼 전압은 우리가 닫게 된 커먼 전압에 딱 맞는 거지요. 요게 간단한 커먼드 피드백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커먼드 피드백은 네거티브 피드백이네요. 그죠? 여기 포지티브 인버터 있으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그죠? 네거티브 피드백은 어떻게 되나요? 폴이 많으면 클로즈 루프 상태에서 스테이블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리퀀시 보상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커먼드 프리퀀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심플한 커모드는 다이오드 커넥티드, 노드 다이오드 커넥티드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인풋이 여기 들어가고 이게 다이오드 커넥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어떻게 되나요? 이 다이오드 커넥트된 거 가지고 얘는 이제 커모드를 딱 피드백 시켜서 잡고 있습니다. VGS2 절대값 이게 커모드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디퍼렌셜 경우는 아까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테일 커런트와 요 커런트가 언밸런스 됐을 때 이거는 테일 커런트의 2분의 1 돼야 되겠죠? 밸런스 유지하려면. 근데 이만큼 델타이만큼 언밸런스가 이루어졌을 때 그 델타 i가 클 때와 작을 때. 자, 클 때는 당연히 이게 크면 이게 줄여줘야지. 0으로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럼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면 그 M3, M4가 이 드레인 소스와 전압이 낮춰져야죠. 그죠? 이만큼 늘어난 걸 줄여줘야 되니까 이 전압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M3, M4가 드레인 소스가 전압이 낮아져서 전류가 그 밑에서 요구하는 거 맞춰줘야지는 거죠. 반대인 경우는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요놈이 전류를 더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 아까 똑같이 100마이크로 흐르고 숫자로 치면 여기는 120, 60속 켰다고 그러죠. 60마이크로 켰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델타 A가 플러스인 경우죠. 그러면 예전압은 50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 전압이 올라가죠. 반대로 이제 이게 40분이 못 주네요. 40분이 못 준다고 가정하면 즉 델타 IS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80으로 움직여야죠. 그죠? 그러면 이 아웃풋 커머드 전압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하는 게 커머드 플레이고 그 간단한 컨셉만 보고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아웃풋을 매겨야 되겠죠. 아웃풋의 커머드 전압을 매겨합니다. 그죠? 매저를 해요.
커먼 모드 외절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두 개의 신호를 합해서 둘로 나누면 커먼 모드 전압이 되죠. 그 커먼 모드 전압을 우리가 탁게 되는 커먼 모드 전압과 비교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에라 전압을 가지고 전류를 조절하죠. 밑에 전류를 조절하든 혹은 탑에 있는 전류를 조절하든 조절해서 뭐를 없애요? 커먼 모드 컴포넌트를 없애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의 커먼 모드 신호를 딱 동작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커먼 모드 피드백은 디퍼렌셜 신호에 대해서는 응답하면 안 됩니다. only 커먼 모드 신호에 대해서만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설계하도록 해놓는 게 커먼 모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음 영상에서는 이 커먼 모드 피드백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컨티뉴어스리 하는 거 아니면 스위치 캐패시터와 같이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